화학의 신이라고 불리고 싶은 화학의 양진석입니다. 이 강의는 수지 사이언스카이 고3 화학 1에 대해서 설명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이제 프로필은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수지 지역의 학생들의 패턴입니다. 저도 이제 분당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했지만 수지에서 자라던 친구들은 이제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분당, 정자 쪽으로 이동을 하고 정자에서 더 나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대치로 이동하게 되는 패턴이 보이죠. 사실은 저는 이제 강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럴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내신은 그렇게 안 하지만 수능의 경우에는 사실 학생들도 그렇고 원하는 강의가 없어서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대치동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모든 컨텐츠를 다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저의 모의고사를 대치동 강의나 이투스 강의나 여기 강의나 똑같이 하기 때문에 이동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대치동과 똑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저의 장점이 되겠고요. 그걸로 저의 프로필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겨울에 우리가 이제 화1을 선택을 했잖아요.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작년 수능은 어떻게 나왔고 그 경향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준비했냐면 강의 시간은 토요일날 7시부터 10시까지고요. 대치동이 주로 이제 7시 3시간 30분 강의를 하는데 저희는 학원의 그 스케줄상 3시간 강의이긴 하지만 뭐 큰 무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2주 강의고 4월 1일 날 종강을 합니다.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예전에는요, 이제 2월 말까지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3월 초부터 이제 심화에 들어가다가 중간고사에 쉬는데,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은 없고요. 왜냐면 연속성 때문에 과거에는 짤막짤막하게 공부를 했지만 지금은 좀 깊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과 심화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2주를 잡았고요. 강의가 완료되는 시점은 4월 1일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3월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거고, 그 3월 모의고사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특징은요, 기본을 탄탄하게 잡고 실력을 완성한다. 뭐 하나만 한 얘기 같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제가 뒤에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기본을 잡아야 되고 실력을 완성해야 되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저희 문제는 대부분 다 기출 문제를 풀기 때문에 따로 기출 문제를 사서 푸는 노력을 안 해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워크북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간지 형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 조교가 첨삭을 해가지고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 다 채워드리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이 정도는요, 어떤 강사도 다 똑같이 강의를 할 거예요. 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의 장점은 뭐냐면 겨울방학 때 기본 강의를 충실하게 듣고 나서 저희의 심화 강의가 있는데요. 심화 강의는 주로 준킬러와 킬러 요 파트를 다루는 파트가 있어요. 이게 6월 모의고사 겨냥해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대치동과 똑같이 여름방학 되기 전에 하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고요. 또 여름방학에도 하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게 9평 대비가 되겠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월 끝나고 나면 9평 끝날 때쯤 되면 이제 풀 모의고사로 접어들어서 파이널로 가게 되죠. 이때가 중요한 건데요. 있는 문제, 뭐 다른 사설 그 학원 시험 문제를 가지고 시험 보는 것도 있지만 저는 저희가 직접 만든 문제고 이투스에 납품을 하는 그 문제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퀄리티가 좀 다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대치동에서 하는 걸 그대로 여기다가 하기 때문에 대치동까지 가는 그런 수고를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화1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능의 화1의 변수는 뭐였냐면요, 킬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9번, 20번 문제가 어렵게 나왔고 당연히 득점력이 떨어졌는데, 사실 엄밀히 보면요, 19번, 20번 양적관계 중합하는 화학식량과 몰 18, 19, 20번 이 문제가 넘사벽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이건 작년 수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그 전에 수능의 문제는 넘사벽 문제예요. 진짜 하나 푸는데 5분 이상 걸려요. 기억도 안 나고 힘들고 막 이런 엉망진창이 그런 문제인데 이번 수능에서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점부터 5점까지 준다면 과거에 5점이었다면 이번에는 한 3.5 정도의 난이도가 출제가 됐다는 게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8, 19, 20번 점수가 안 나왔냐면 앞에서, 즉 2페이지하고 3페이지에서 뭔가 꼬물꼬물한 문제가 나와가지고 답답하게 나와서 거기서 시간을 다 허비했기 때문에
타임 어택, 즉 시간 내에 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게 이번 수능의 특징이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다음 수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면 뭐 제가 정부의 그 기조까지는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도 킬러 문제는 자제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별력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어중간한 문제를 시간을 길게 끄는 그런 컨셉이 이번 수능이었다. 이거는 내년도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요. 이번 수능의 변수는 첫 번째 시간 조절 실패입니다. 즉 2페이지, 3페이지에서 난이도를 높여놨기 때문에 거기서 시간을 다 허비한 거죠. 과거의 학생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3페이지까지 선생님 몇 분이면 끝나야 돼요? 뭐 12분 끊었어요? 13분 끊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엔 절대 불가능했죠. 자, 두 번째. 이번 수능의 변수는 14번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것은 수차례 6월도 그렇고 9월도 그렇고 예고를 한 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미스를 했고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한번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그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14번 문제가 나왔는데 뭐 우리 학생들은 좀 작아서 안 볼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3점짜리인데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14번에 문제를 보고 자신이 없었으면 그냥 던지고 나갔어야 돼요. 그러면 3점 틀리고 뒤에 다 맞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 너무 시간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특징이었을 거다. 다시 앞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20번을 조심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킬러의 재등장.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참 제가 좀 억울한 게 뭐냐면 6월, 9월 수능의 패턴에서 수능에서 화학 식량과 몰 문제가 아주 어렵게 나왔어요. 정말로 왜 저렇게 나왔지? 미쳤네. 이 정도로 어렵게 나왔는데 이번 수능을 보시면 자, 여기 14번 문제가 관건이었다고 했고 18번 문제가 이제 양적 관계 문제인데 이게 난이도가 3.5점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보시면 19번 문제는 중화반응 문제인데 이것 또한 3.5 정도? 이렇게. 근데 20번 문제가 자, 이게 참 웃겨요. 이 문제가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년 문제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긴 한데 20번에 나와서 이것도 또 타임 어택을 걸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아, 이번에는 좀 만만치 않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죠. 만만치 않았다는 건 뭐 매번 시험이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럼 다시 보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6평과 9평에서 예고한 대로 출제가 됐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양적 관계는 난이도가 무난했다. 요거 좀 침착했으면 맞았을 거다. 요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증거를 보여드린 거고 여기 보시면요. 6평과 9평 수준으로 사설 문제보다는 쉬웠다. 요게 중요합니다. 전반적인 시험 기조가요. 6평과 9평보다 그 수준이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데 사설이 너무 어렵게 나왔어요. 올해는. 아마 내년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공부를 해야 돼.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돼.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에 집착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큰 도움을 받지는 못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출제된 문제가 그대로 다시 한번 나오는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6월, 9월에는 안 나왔지만 그 전에 나왔던 거를 그대로 비슷하게 감아서 나왔다는 얘기야. 그게 20번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방법은 뭐냐? 여기 나온 것처럼 최신 기출은 무조건 마스터를 해야 된다. 3회 이상. 자, 이렇게 얘기하면요. 학생들이 공부의 방법을 잘못 잡습니다. 학생들을 보면요. 아마 겨울방학 때 책을 한 권 사실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기출문제집이에요. 그리고 풀기 시작합니다. 절대 금물입니다. 기출문제를 겨울방학 때 풀 수 있는 실력이 있는 학생은 풀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기출문제를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냐? 기출문제를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간을 10분, 20분을 써요. 근데 기억이 안 나. 자신감도 하락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멀어지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열심히 복구해봐야 제자리에 맴도는 겁니다. 기출문제는 언제 푸는 거냐면 한 바퀴를 돌리고 나서 저랑 같이 기출문제 한 바퀴 돌리고 나서 그때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같이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방학 내내 저의 교재에 기출문제를 담아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나는 뭐 선생님 혼자 할 수 있어요 라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꼭 지키세요. 최근 2, 3년치만 풀지 그 앞에 건 절대 풀면 안 됩니다.
경향이 맞지 않아요. 근데 무조건 푸는 거야. 왜? 책에 두께가 있으니까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풀고 또 진도도 잘 나가. 왜? 처음에는 쉬우니까. 그러면서 양치기를 하는데 양치기는 6평 끝나고 하는 겁니다. 절대 겨울방학 때 양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교재는 딱 두 권이에요. 기출문제는 뭐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뭐 상관없지만 제가 해결해 드릴 거고, 여기에다가 EBS 수능 특강을 주목해라. 예. 왜냐면 평가원에 들어갔다가 검증받고 나온 교재는 우리나라에서는 수능 특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을 무시하는데 수능 특강을 유심히 잘 보시고요. 물론 화학의 경우에는 수능 특강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긴 해요. 하지만 2단원, 3단원은 기가 막히게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을 주로 공부하면 된다.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겨울방학은요, 뭘 많이 하고 싶지만 실제로 다른 과목도 해야 되기 때문에 밸런스를 유지하셔야 돼요. 그 수업을 듣는 거 일주일에 저랑 같이 한번 듣고요. 제가 기출문제 풀이를 해줍니다. 기출문제를 막 제가 분석해 주니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만 따로 제공해 드릴 거니까 기출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혼자 푸실 때는 6평 이후에 푸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요, 그래도 나는 학습이 부족해서 또 하고 싶다면 뭘 본다? 수능 특강을 본다. 근데 수능 특강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작년 수능 특강을 미리 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도움 될 거고요. 만약에 저는 그런 자료가 없다라고 하면 저한테 요구하시면 저희 조교진이 그 요구사항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여러분들한테 워크북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뭐 현장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우리 친구들과 어머님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